안녕하세요. 그리수학 831 학원 수학 끝까지 해내는 힘 원장 남덕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정화여고 2학년 수학 1 내신 분석을 해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22년도 1학기 이제 기말고사였고요. 어쨌든 고등학교 과정 여러분들 이제 해 오면서 야 이제 드디어 수능과 관련된 내용을 하다 보니까 기출 문제들이나 어려운 킬러 중킬러 문제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아마 체감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난이도 배정이 되었고 분포가 되어져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단원별 분석표입니다.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부터 시작해서 수학적 귀납법까지 있는데 당연히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 많이 냅니다. 자, 그리고 수열 파트 중에서는 수열의 합부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앞쪽에 있는 등차와 등비를 잘 활용을 해서 수열의 합부분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열에 있어서의 통합형 같은 느낌으로 보셔도 되고요. 시그마라는 기호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약간 괴리감과 또 이 공식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실제로 얘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나 공식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의 다양한 어떤 학습적인 능력을 좀 배양했느냐라는 것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도 이 수열의 합 시그마를 활용한 문제들이 아주 고난도까지 킬러까지 해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는 이제 신사고 사용했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뭐 딱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험 정보로 드릴 만한 것들은 없네요. 자, 시험 문항별 상세 분석을 볼 건데 타교와 좀 비교를 했을 때 희한한 점, 좀 독특한 점은 중간에 난이도가 훅 올라가는 문제들을 배치를 해놨다라는 거이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객관식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에 서술형 마지막 부분에서 상난이도 문제가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수열의 합이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죠. 수열의 합과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는 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강조로도 하겠지만 좀 어렵잖아요. 그 부분은 1학기가 아니라 중간고사 내용에 걸쳐서도 계속 연장이 되는 부분이었을 거기 때문에 공부 탄탄하게 하면서 함수는 항상 잘 짚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문제들이 골고루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수열 파트에서도 수열의 합, 시그마를 활용한 문제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출제 경향까지 마무리를 좀 한번 해 드려 볼 건데요. 어쨌든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꽤 골고루 출제가 되었었고 서답형의 배점이 좀 높으면서 부분 점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부분 점수가 있다라는 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서 감점이 된다라는 것도 있고 조금 내가 잘 모르더라도 최대한 끝까지 비벼보자. 그러면 점수를 어느 정도까지 얻을 수 있는 어떤 형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지만 아주 어려운 문항들이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랑 그 올림포스의 서답형 3번이 이제 EBS 올림포스 문제였고요. EBS 올림포스가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수능적인 EBS적인 어떤 느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는 뭐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객관식 14번과 15번에서 변형한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어요. 수성구내에서는 어쨌든 지역 특성상 대치도 마찬가지고 수성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학원은 이제 대치와 수성구에 모두 있습니다. 문제들이 항상 모의고사 많이 내요. 수성구도 마찬가지고 대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친구들은 모의고사까지도 해야 되고 웬만하면 학원에서는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좀 연습을 시켜주지만 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향과 트렌드를 분석해서 출제될 만한 문제들을 찝어주는 것들이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씩 짬이 있어야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들은 최적화하는 과정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또는 성적이 나오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구 시내에도 그런 학원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리스학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자, 그냥 자랑을 소소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킬러 문항과 어려운 문항은 기출 문제에서 변형이 된다라는 거 기억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문제들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본 유형이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난이도가 훅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EBS 문제들,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한 어떤 형태 이런 유형들은 시간이 꽤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유형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시간 내에 문제 풀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풀고 나서는 확인이 되지만 시험 안쪽에서는, 시험 시간 내에서는 그게 힘들 수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좀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적화가 진짜 중요해요. 고등학교 수영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서는 얼마나 최적화돼서 효율적으로 푸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거는 기본 개념에 바탕을 하고 많은 문제들에 대한 스토리, 연관성을 짓는 연습을 해야지만 최적화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과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름방학과 연결이 되는데, 여름방학에는 이 다음번 준비를 할 때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집중 학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가 그동안 부족했다라든지 또는 보완하고 싶은 유형적인 것과 암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과목들을 집중 투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간이 짧아요.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정보량을 줄인 다음에 학습을 해줘야지 뇌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수월하다라고 하는 뇌과학적 지식에서 또 책에서 또는 심리학적 어떤 내용에 있어서도 좀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확인한 절차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좀 팁으로 알고 공부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2학기는 방학이 짧기 때문에 어쨌든 암기성 위주의 과목들 많이 하시고 부족한 부분 특강 같은 거 들으시면서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어학에는 다양한 특강과 그 케어 방식들이 이제 쭉 펼쳐져 있으니까 오셔서 상담받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학기 기말고사까지 수고들 하셨고요. 이제 수능과 연관된 학년이 되었습니다. 정시다, 수시다 이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 열심히 학교 내신 대비하시면 정시까지도 잡을 수 있으니까 학교 내신에 충실히 연습하셔서 점수 꼭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 듣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